사이다 무비튼. 내 남자 사람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에서 생긴 소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결혼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물 흐르듯 흘러 감동의 피날레를 맞이했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나는 듯 보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게 하나를 통째로 빌려 친척들 없이 신랑 신부의 친구들만 참석하는 작은 뒤풀이 자리를 따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둘째치고 이 신부가 평소에 얼마나 발이 넓은지 남녀를 불문하고 참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다. 뒤풀이가 시작되자마자 신부 측 친구들은 남녀할 것 없이 신부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결혼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자친구들이 몰려들어 신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혜야, 결혼 축하해. 나랑 사진 한 장 찍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진 찍자. 라는 식으로 야단 법석을 떨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 후 신부의 남자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야야, 좋은 날인데 우리가 빠질 순 없지. 나도 같이 찍자. 라고 하더니 신부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는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신부의 허리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뺨을 찰싹 붙이는 등 과도한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신부는 할 수 없이 응하는 것도 아닌 뭐야, 너랑 나랑 완전 애인처럼 나왔다 야.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의 스킨십을 마다하는 일 없이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신랑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내 친구를 포함한 신랑 친구들은 모두 벌레라도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정말 친구 사이 맞아?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며 귓속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래, 촌스럽게? 당연히 그냥 친구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우리는 원래 이러고 놀아. 라며 신부는 뭘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 뒤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며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는 신부 측과는 달리 신랑 측 친구들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져 갔다. 그때였다. 신부 측 친구 중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한 남자가 자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결혼 직전의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겠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거라는 논리였다. 신부 측 친구들은 이 남자의 외침을 듣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환호성을 질러대며 키스해! 키스해! 물론 신랑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뻗어 두 사람을 제지하려고 들었으나 그러나 기분 좋게 취해 있던 신부는 오케이, 키스까지 거 해줄게. 라며 남자 쪽으로 다가가더니 자기 스스로 남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더니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신부의 친구들은 펄쩍펄쩍 뛰며 다시 한번 딥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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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신부는 다른 남성과 입술을 맞댄 채 자기 친구들을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하며 웃어 보이더니 입을 벌리고 본격적으로 진한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대박! 야, 너무 찐하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신랑 측 친구들은 놀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찬바람이 몰아쳤고 신랑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내 친구도 그 광경을 보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신부 측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낄낄대며 떠들어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방금 신부와 키스를 나눈 남자가 멍하니 서 있던 신랑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랑의 한마디 듣고 가시겠습니다. 신랑은 조용히 마이크를 받아들더니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축의금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각 계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신부 측 친구들이 드디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랑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비틀비틀 가게를 나가버렸다. 뒤를 이어 신랑의 친구들 역시 우리도 가자.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라며 경멸에 찬 눈빛을 신부 친구에게 보내며 뒤풀이 회장을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뒤풀이 회장을 떠난 것은 내 친구였는데 신부 측 친구들을 흘금 바라봤더니 모두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반쯤 벌리고 멍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이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혼은 무효가 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랑은 뒤풀이 자리에서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난 즉시 신부 측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파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신부 부모님들은 아니 우리 딸이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가? 결혼식까지 다 끝난 마당에 파혼이라니 어지간한 이유가 없으면 자네 각오해야 할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며 제대로 화를 내셨다. 게다가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신부마저도 그러게?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게다가 신부는 한술 더 떠서 나라고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모처럼 친구들이 뒤풀이까지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혼 파기? 아니 내 친구들이 웃어? 그게 얼마나 실례되는 행동인지 알기나 해? 라며 전화하는 내내 기관총처럼 쏘아댔다. 내 딸 말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보게. 어줍잖은 트집을 잡아서 결혼을 파기하려나 본데 자네 그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치게 될 걸세. 이유요? 이유라면 결혼 뒤풀이 자리에서 대개 따님이 보여준 천박하고 문란한 행동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만 뭐? 우리 딸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나? 따님 남자친구들과 제 눈앞에서 따님 몸을 여기저기 주무르질 않나 결국에는 찌인하게 키스까지 하던데요. 아니 그 정도는 외국에서는 인사 같은 거 아닌가? 자네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빡빡하게 구는 겐가? 아유 됐어. 전화 이리 내놔. 저기요. 그쪽 같은 속 좁은 남자한테 우리 딸 못 주겠네요. 제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파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신부 측 부모는 무슨 자신에서인지 세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제 쪽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전부 그리고 이달 씨 개인의 실책에 의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신부 아버지는 뭐? 듣자니까 이 자식이! 라며 금방이라도 욕설이 튀어나올 듯 했지만 다음 순간 신랑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신부와 신부 부모님이 신랑 집으로 쳐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신부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면 이쪽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놔보라고 어디!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닌 이상 가볍게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인사 정도의 행동이 결혼을 파탈낼 정도로 천박하고 문란한 행동이라는 자네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아. 별것도 아닌 걸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지금 사과하면 눈 딱 감고 넘어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라며 여전히 기세 등등. 마지막으로 신부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람? 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랑 친구 중 하나가 뒤풀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뒀었고 카메라를 꺼낸 신랑은 당당히 뒤풀이 장면을 신부 부모의 눈앞에서 재생시켰다. 영상을 보던 신부 부모들은 이런 짓을 다혜야,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점점 얼굴빛이 창백해져만 갔다. 영상이 끝난 후 신부 부모님들은 이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경솔한 행동을 보인 점 정말 뭐라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희 딸이 이런 짓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지금까지와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부 아버지는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이 멍청한 거사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며 엄청난 기세로 신부의 따귀를 후려 갈겼다. 깜짝 놀란 신랑 부모님은 신부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신부의 한쪽 뺨은 이미 벌겋게 부어오른 뒤였다고 한다. 그 뒤로도 자기 부모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신부는 드디어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신랑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다음에도 신랑 집에 찾아가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 결혼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다. 신부 측은 예정대로 결혼식 전체의 비용을 모두 배상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그 후로 몇 달이나 지났지만 신부 측은 아직도 신랑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사과해도 다시 원상복귀될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 그렇게 그 결혼이 중요했다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피로연 때까지만 해도 신부도 신부 친구들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술도 들어갔겠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거겠지 뭐. 당시 참석했던 내 친구는 허탈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그 결혼식의 신랑이었다고 상상해보면 만나본 적도 없는 신랑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해준 내 친구와 함께 긴장을 풀고 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 놀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